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합니다. 거의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끝내고 다음에 뭘 할지를 좀 더 생각해서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때는 '노자의 도덕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15번째 번째 강의로서 지금 여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뭐랄까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러나 지금 여기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학에서.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특히 이 지금의 문제, 여기라는 문제는 now and here,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문제와 here, 장소, 공간, 이 공간의 문제, 이 문제는 철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오늘 주된 게 논어에서 또는 공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공자 사상을 우리가 뭐 이런 저런 거를 알더라도 요런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자는 형이상학적인 것 또는 구름 잡고 노는 것, 또 뭐 애매모호한 것, 또 생활에 실천할 수 없는 것, 이상적인 것,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지금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과 여기라는 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고리타분하다라고 하고 아는 분들은 이 논어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은 논어만큼이나 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됐구나라는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자주 등장되는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공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과 여기라는 문제는 시간 문제면서 공간 문제, 이렇게 되는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게 될 테고요. 제가 똑똑해서 다루는 게 철학에서 그렇게 다뤄왔습니다. 그런 거를 소개해 드릴 테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세계라는 걸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서 근본에 깔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공자는 어떻게 봤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히 그렇게 보고,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문제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나올 문제니까 너무 한술밥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자께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용에서는 지금과 여기를 강조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용을 할 때는 현실을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현실 속에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실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와, 멋진 얘기죠. 공자의 이 말씀은 불가의 도너 돈수와 비슷하게 들린다. 도너 돈수란 단박에 깨우쳐서 더는 수행할 것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철저히 시간 문제, 지금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지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방점을 찍어 놨습니다. 내가 미래의 성인이 될 거다, 또는 과거에 내가 뭐 엄청 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당장에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금이라는 부분을 도를 듣는 그 단박에 깨우치는 도노돈수라 했죠. 도노돈수와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은 주인은 논어 집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지키며 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이것도 멋진 표현이죠. 도를 지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도가 세상 곳곳에 되고 있다는 말을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는 탄식으로 풀었다라고 또 그렇게도 하고요.
아무튼 이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공자의 생각은 내일, 미래 또는 저세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에 거에 대한 것.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세가 어떻게 될 건가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세를 말하느냐라는 게 공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지금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생각은 오늘에 있는 거지 장래에 또는 안 그러면은 과거에 이거는 안 중요하다는 지금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좌로가 귀신 섬기는 게 대해서 선생님께 묻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미처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하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삶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말하느냐. 그렇죠? 아주 현실주의자라는 겁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얘기죠. 이 현실을 떠나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을 왜 섬겨?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다 미처 섬기지도 못하는데 또 그다음에 이 생의 삶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죽음의 세상을 또 질문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한나라 유학자 유형이 펴는 서론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주변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라고 공자께 물었더니만은 공자가 대답했다. 말할 수 없다. 자공이 물었다. 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만약 내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알 수 있다 하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장래를 너무 후하게 치려 산 사람들의 삶을 방해할 것이다. 만약 내가 죽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시신을 버리고 안장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돋보이는 그런 대답이죠. 한마디로 선생께서는 비현실적인 일, 무력에 서는 일, 도에 어그러진 일, 귀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뭐를 안 했다고요? 한마디로 선생께서는 현재 지금이라는 문제와 여기라는 문제를 오롯이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장저와 건릭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장저와 건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께서 이 여행 중에 이렇게 주유천하한다 했죠. 이 주유천하 중에 이 지역에 이 강을 건널라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제자께 저 사람께 물어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가 물으러 갔더니 그 제자께 건릭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도에 흐르는 강물처럼 천하가 다 휩쓸려 가는데 이것을 누구와 함께 바꾼단 말이요. 그대는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이 아니면 피하는 사람보다는 속세를 피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소. 그러고는 흙으로 씨앗을 덮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미자편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나루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만은 나루터가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이 말입니다. 아주 동문서답 같은 대답인데 좀 전에 준 이 말을 보면 세상은 점점 기강이 무너지고 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엉망진창인데 이런 시대에 물줄기를 누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알려줄 군주를 찾느라 돌아다니는 공자를 따를 게 아니라 우리처럼 세상을 아예 등지고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대답에서 뭘 볼 수 있나요? 공자의 약점, 공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한마디로 그 속을 들여다볼다시피 하면서 공자가 가진 것을 꿰뚫어 보면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자로가 돌아와서 아뢰니 선생께서는 슬슬이 탄식하셨다. 새나 짐승과 무리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와 살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 굳이 바꾸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공자는 어떻게 해서 봅니까? 사실은 지금 주유천하하고 있는 공자께 이렇게 될 게 아니고 한마디로 '세상을 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서줄 임금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핀잔을 들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은 공자께서 대답을 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새나 짐승처럼 인간을 떠난 산속에 언둔하는 저들과 나는 확실히 살 수 없다. 세상이 엉망인 것을 난들 모르겠느냐.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해야 하지. 저만 편하겠다고 세상에 숨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굳이 방랑하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세상은 언제든지 나도 버릴 줄 안다.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버리는 것보다는 나는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나의 임무고 내 소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 공자의 이 같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또는 지금 여기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이라는 문제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는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자의 생각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라는 것, 지금이라는 거죠. 현재는. 현재라는 것과 영원이라는 걸 서로 대치했을 때에 나는 영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부분만 붙잡는다는 겁니다. 또 역사가 마구마구 변해가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불교 같으면 윤회되어지고 서양 역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직선사관으로 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진정한 삶은 내세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시간, 이 시간에서 내가 도리를 다하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핵심이지 다른 데는 관심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게 공자의 지금이라는 시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자의 시간 이해는 굉장히 단순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단순한 것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속에서의 현재의 시간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히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 또 다른데 눈길 줄 여가 없이 눈길 줄 것 없이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긴 시간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요 시간 요 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걸 지금이라는 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공간으로서 여기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여기라는 부분에서 한마디로 공동체성과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공간 인식은 관계가 맺혀진 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거지 다른 어떤 이념적인 또는 안 그러면은 다른 추상적인 그런 가상의 뭘 이룬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라는 공간, 이 공간이 결국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인을 실행시킬 자리고 여기가 지금 있는 여기의 문제는 단순히 인을 시키는 현재적인 시간뿐만 아니고 너와 나의 문제, 관계라는 문제 속에서 여기에 같이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인과 예라고 했을 때에 인과 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는 공간적으로 이 공동체, 이 자리고 시간적으로는 장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한데 뭐 그렇게 힘써서 말합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나요?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서양 사상에서는 보게 되면요. 아주 자주 이같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양 사상에서는요. 거기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끌어내리죠. 플라톤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또 끌어내립니다.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나와서 또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공자의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보편, 서양에서는 보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보편주의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어떤 맥락 속에 구체적인 것 속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지 보편적인 거는 어떻게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고 '저 하늘 위에만 있을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신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은 지금 여기에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어날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또는 뭐 마을이든 또는 안 그러면 한 나라든 간에 이 같은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이 같은 자리가 인과 예가 펼쳐질 자리고 이 같은 자리가 윤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뭐 이것저것 한다든지 말로만 하는 거는 더더욱 공작계는 통하지 않지요. 형편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죠. 그래서 덕을 이루고 덕을 실천하는 걸로서의 공간을 지금과 여기라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여기라는 문제에서 만만치 않은 생각이 들죠.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금 여기라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게 됐을 때에 여기가 가지고 오는 그 깊이라 할까 무게는 엄청난 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혀 추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거는 배제시켜 버리고 뭘 합니까? 구체적이고 실천하는 윤리 자리. 그 자리로서 지금과 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 자주 잘못하게 된 경우가 이 같은 이념과 실천의 문제 또 그다음에 보편 인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보편과 개체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그냥 어렵게 그렇게 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공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시끄럽게 할 것 없다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곤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보게 되면은 공자 사상의 핵심은 분명히 땅에 발을 잘 붙이고 이 땅에 발을 붙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붕 떠서 구름 잡고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금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가운데 좀 어려운 용어들도 나왔는데요. 차츰차츰 이런 용어들도 또 반복되면서 하면서 특히 보편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념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추상에 대한 얘기든지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에서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라는 부분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얼마나 충실한 내가 되고 있나, 지금 여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영화를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